안녕하세요. 변화하는 대입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진석입니다. 저는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EBSI 입시정보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기업이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시청, 도청, 학교 등등에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하는 대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 자체는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까지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가 가공을 하고 또 열심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당연히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8 대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2028 대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 가능한 범위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입시 환경 이해하기 시리즈로 처음 시작할까 하는데요. 입시 환경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 그리고 대입의 기본 정보, 그리고 이 과연 대입의 기본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이라는 게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각 전형들이 갖고 있는 전형 요소들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틀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대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수시와 정시라는 이 큰 전형의 틀, 기본 틀을 가지고 대입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이 메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과 그리고 실기 전형이 가장 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제일 첫 번째 내신 성적이라는 붉은색 글씨 보이시죠?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수능 최저라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빗금을 긋고 그 옆에 끝에 면접 전형, 면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가 결합된 전형이 다수인 반면에 면접은 아주 소수의 학교에서만 실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26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명지대라든지 가천대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아주 주요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어떨까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이 중요하다, 면접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종합 전형에 있어서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합 전형에 대한 지원 또는 대학의 어떤 지원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느냐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이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하고 활동이 학부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내신 성적과 활동을 통해서 서류 평가를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학부이 결정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대학들이 2026학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와 홍익대 같은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 그 이외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나 빗금을 그어서 오른쪽 끝으로 보내놓은 것이고요. 논술 전형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논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정에서는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 그리고 B급을 긋고 내신 성적이 끝에 있는 이유는 뭐죠? 논술에서는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시에서는 실기가 중요한데 정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이 어떻습니까? 실기 플러스 수능 성적이지만 실제로 실기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무엇보다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정시 전형에서는 당연히 수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부터 그리고 고려대가 2024학년도 대입부터 그리고 올해가 되겠죠.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에도 수능 성적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와 수능 성적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현행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수능 성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것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형에서 어떤 전형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신 성적을 얘기했는데요. 학생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 학생부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1번부터 8번까지 8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2번 출결사항이라든지 5번, 6번, 8번 좀 짙은 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 인적 학적 사항 블라인드 평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수상 경력 제공되지 않죠. 그리고 7번의 독서활동 사항도 역시 미제공입니다. 4번의 자격증 인증 사항은 일부 특성화고에서 활용하는 전형에 활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진짜 대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요소들은 이 붉은 약간 주황색 계열로 짙은 주황색 계열로 표시된 이 요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출결사항 별표를 한 반 개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행덕수 및 종합 의견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표현이 뭐냐? 사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출결사항에 제가 별표를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출결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대다수의 선호 대학들이 요즘 학생들이 출결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출결 역시도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약간의 의미 있는 요소로 심지어 어떤 대학들은 감점의 요소로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결 역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성적 및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종합 의견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에 소위 자동 봉진이라 불리는 이 요소들이 모두 중요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대입의 학생들이 이제 황금돼지띠 아이들이죠. 그렇죠? 황금돼지띠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고등학교라고 옆에 괄호 9라고 돼 있죠. 이 친구는 9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소위 N수생이라면 졸업 연도가 2025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영역 보겠습니다.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까지 영역이 있고 선택 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사,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2027학년도 대입까지 기준으로 보면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고요. 절대평가의 그 등급의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사 1등급은 4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 2등급 35점, 3등급 30점 이상.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45점 이상이 1등급이고 40점 이상이 2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입에서는 한국사가 활용되긴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4등급 이하를 기준서로 삼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한국사를 통해서 대입에서 겪는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5등급까지 놓고 봤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5등급 이상을 받고 있고요.
영어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영어의 난이도를 얘기할 때 흔히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와서 10%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작년 9월 모평에서는 실제로 영어 등급이 1등급이 거의 10% 정도 수준이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6% 수준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1등급에만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영어의 2등급과 3등급까지 수준을 따져보면 언제나 40% 이상의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3등급 이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특히나 그 등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전해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용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선호대학 중에서는 성균관대가 탐구 한 과목과 제2외국어 한문 중에 한 과목을 교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대평가를 통해서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입니다. 상대평가 1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2027 대입까지는 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등급, 각각의 비율과 누적 백분위 등등을 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대입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수능 최저에 대한 기본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에서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중 절대평가는 영어 정도가 많이 활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까지 결합해서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보 최저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희대가 바로 학교적 추천 영역에서 이하보 최저를 걸고 있고요. 이 학생은 충분히 이하보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가 3합7 수준의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합8도 있죠. 고려대가 논술과 종합전형에서 4합8 최저를 걸었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최저. 이 학생은 전부 다 4합8까지 다 충족했죠. 그런데 이제 4합5처럼 의대에서 어떤 수능 최저를 거는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 4합5와 같은 수능 최저처럼 높은 최저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 수능은 이제 통합 수능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사회과학, 이제 통사 통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사 통과의 수능까지 다 보게 되고 이런 아래와 같은 성적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2028 대입과 관련해서는 14강과 15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본 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8월 말에 발표되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말에 발표되는 시행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형별 기본 사항이라든지 전형 요소, 전형 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은 이 시행 계획에서 발표됐던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을 통해서 확정판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결국은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또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입학처에서 이 기본 사항을 꼭 확인하시라는 게 대입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때 시행 계획이나 요강 그리고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전형별 안내 책자라든지 전공 가이드북을 꼭 꼼꼼하게 한두 대학이라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대입에서 내가 어떤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확인하시고 이 대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입학처에 가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앞에 보이시죠? 뭐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후에 논술 전형에서 면접 전형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논술과 면접에 대한 기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해석 등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도 대학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표지만 보면 정말로 돈을 받고 팔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쁜 표지들이고 그 내용도 역시나 알찹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선발하는 대학이 우리 대학은 이렇게 선발한다라고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고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에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까지 결합되고 거기다 합격 수기와 논술 전형 준비 방법 등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형 결과를 분석한 내용, 문항 해설 영상 등 대학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제발 입학처 가셔서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입학처에 가셔서 원전을 확인하고 입시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재차 강조드립니다. 전공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전공 가이드북은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는 학생 학부모만이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그 이하의 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싶은 자료입니다. 특히나 전공 가이드북에 가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이런 학과가 있고 이 학과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교육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이 전공 가이드북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자료들이 좋습니다. 그 예로 이제 동국대 자료와 성신여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대학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꼭 전공 가이드북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시작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고 사실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 주요 대입 정책은 변화가 있을 때 발표합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 발표가 누구냐? 바로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2028 대입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에 발표했죠. 그게 언제였죠? 23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리고 수능 체제가 선택 과목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변화한다라는 걸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7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을 24년 8월에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본사항도 발표가 되어 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24년 4월 말, 5월에 발표했습니다. 5월 초에. 그래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정책과 관련된 아주 주요 사항을 포함해서 각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2026년에 언제 어떻게 선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래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강의의 기본 근거 원칙도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25학년도 대입, 즉 24년 5월과 8월 말에 수시요강과 정시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보라는 건 이것이고 이게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입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8학년도 대입 기본 개편 사항과 관련해서 실제로 개편 시한 및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년 12월 27일 왼쪽 아래에 보이시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28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통사 통과 예시문항은 24년 9월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왼쪽에 통사 예시문항과 오른쪽에 통과 예시문항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기본 사항부터 조금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24년 8월 29일 목요일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8월에 발표되고요. 그리고 24년 10월 21일에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깔끔한 형태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대입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일정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시행계획은 대교협에서 발표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각 대학들도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 사항과 25학년도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특히나 24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에서는 이제 기회균형,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라는 거. 그리고 2025학년도 대입 기본 시행 계획에서는 아무래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과 그리고 문이과 통합 선발에 대한 그 큰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라 볼 수 있는 2026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역시나 2025학년도 대입과 쭉 연결되는 그 선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의무 반영이다라는 거. 그래서 2026학년도 대입, 즉 올해 고3 아이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행계획을 보시면 이게 간단하게 정보만 말씀드리면 수시 및 정시 비율 변화라든지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큰 틀은 뭐냐?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수시 및 정시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수시에 있어서 어떤 전형이 더,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이 선발하는지,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반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확정판으로 해서 대입 수시와 정시 요강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요강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제로 대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시행계획을 원칙으로 해서 요강이 발표되지만 사실은 시행계획에서 요강으로 갈 때 변화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일부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도 의대 모집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간호학과 천명 증원 그리고 첨단학과 증원 등등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모집 단위를 조금씩 변경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원칙,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큰 대입의 계획을 세우고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을 통해서는 어떤 조정을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일정,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등 각 전형별 전형 방법에 등에 대해서 최종 확인은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강은 최종 확인 후에 조정의 의미이지 실제 대입 전략은 시행 계획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2026 시행 계획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 역시 오늘 전체 1강부터 15강까지의 전체 강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환경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 그리고 대입의 기본 정보와 확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면서 입시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